나노메딕스와 신라젠이 60일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나노메딕스와 신라젠이 60일선을 찍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를 도전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주식 투자자 개포동 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보유 중에 있는 나노메딕스와 신라젠 그리고 현재 지수의 흐름을 가볍게 리뷰하는 형식으로 영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전에 제 매매에 대해서 응원과 공감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 잔고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메딕스 마이너스 22.8%, 신라젠 마이너스 16.6%, 전체 계좌 수익률 마이너스 19%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현재 저처럼 하락을 많이 맛보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열심히 단타를 치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잔고를 보시면서 기운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나노맥스가 지금까지 영상들을 계속해서 나노메딕스 위주의 영상들을 저는 계속 찍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 중간중간에서 했던 얘기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현재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나름 이제 폭락 수준으로 계속해서 연속 하락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조금 있다가 또 이 창구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 주가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차트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한번 계속해서 윗꼬리를 내리고 올라갈 자리에서 번번이 미끄러지고 하더니 결국에는 그래서 하방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 어떤 차트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좀 감각적인 매매를 하겠다라고 해본다면, 지금 이제 오늘 딱 정확하게 9,000원을 찍었는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60일선은 8,775원인 수준인데요. 그리고 주봉과 월봉 이런 걸 보고 전 저점을 본다고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번 달 거래일도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소한 8,960원은 그 이상에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보통 지금처럼 이 60일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거는 60일선을 찍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얼마 전 이제 이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이날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이런 패턴으로 만약에 이제 희망을 가져보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날인 이제 30일 날, 이날 이제 60일선을 찍은 거나 다름없는, 실제로 깨지는 않았지만 터치하는 수준으로 갔다가 그 마지막 날 상한가를 치면서 10월 월봉을 마감을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당장 내일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100%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60일선 터치하는 수준으로 마감이 됐다면, 내일이나 아니면 내일 모레 마지막 거래일 날 상한가 혹은 급등하는 흐름으로 21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제일 좋은 흐름이 아닌가. 좋은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더 기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지지선인 이 만원 선 위에서 올라가 준다면 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노메딕스를 한 달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참 느끼는 게, 차트가 괜히 이런 식으로 참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게 그려진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참 하다 보니까 꼭대기에서 물려서 물 타고 기다리고 또 물 타고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수익률이 형편이 없는데,
일봉 차트는 이렇고 주봉과 월봉으로는 또 이런 상황이라 또 마냥 뭐 손절을 하고 나가기 에도 애매한 그런 참 어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하자면 큰 시세가 단기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꼭 나름대로 하방으로 굉장히 밀어버리고 급등시키고 또 완전 다 밀어버리고 또 급등이 작게 나오고 또 무너지는가 싶더니 급등 나오고 뭐 이런 식이라서 시간을 길게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뭐 이번 이틀 거래일이 남았는데 또 9,000원을 깨고 8,960원도 깨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12월 초까지는 지수 조정하는 거를 그대로 정통으로 맞으면서 뭐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둘 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다시 상승 추세로 턴하는 것 때까지 함께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개별 테마이기는 해도 결국에는 지수가 그래도 좀 받쳐줘야 테마라는 것도 돈이 몰리게 하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연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림이 많이 필요한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노메딕스에 대한 거래원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기타 법인 창구라고 예상이 됐었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11만 주 수준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삼성증권도 굉장히 들락날락 했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도 뭐 순매수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사항이 좀 급등 장세가 일어날 때에는 이렇게 키움증권 창구에서 순매수가 크게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나노메딕스에서 뭔가 이런 식의 큰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에는 키움증권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붙는지 이거를 좀 참조를 하면 느낌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 뭐 크지 않고 그다음에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뭐 딱히 뚜렷하게 뭐 심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노맥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호재라고 한다면 뭔가 계약과 관련된 매출을 좀 희망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계약과 관련된 공시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뭔가 또 회사에서 재료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호재 기사 뭐 이런 게 나와줘야 그거를 등에 입고 시세를 주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또 개미들을 또 새롭게 달라붙게 만들고 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노메딕스는 참 어떻게 보면 마치 세력이 없거나 아니면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돈을 참 안 쓰려고 하거나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따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또 61선을 깨고 진짜 뭐 121선, 181선 뭐 이렇게 또 깨주고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완전 다 뭐 없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기는 하던데 이번에도 결국엔 다 죽여버리고 뭐 8,000원도 깨고 뭐 이런 식까지 내려버린 다음에 또 올릴런지 그거는 또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한 61선 이 정도까지 밀었으면 이제는 좀 급등 흐름이 적어도 다음 주부터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라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뭐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제가 추가 매수를 하긴 했는데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폭락을 이 정도까지 하게 될 줄은 뭐 예상치를 못했었는데 만약에 뭐 추매를 한다 하더라도 오늘 가격에서 추매를 했다면 좀 더 몇백 원 평단이 더 낮게 내려갔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미 뭐 60일선도 내려왔고 딱 깔려있고 20일선도 깔려있고 180일선도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로 하면은 이 만원 초반 중반 요 사이에서 굉장히 손바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슬슬 이제는 좀 다시 상승 추세로 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과연 어떻게 흐름이 될지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나노메딕스보다 좀 더 지금 60일선에 가까워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 61선도 굉장히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강력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참 어떻게 보면 이 신라젠도 좀 답이 없는 거고 주봉에 대한 이 21선 저항을 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답이 없지만 그래도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함께 섹터에 대한 뭐 자금 흐름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실 좀 들어간 거기는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매수를 해서 좀 7% 그리고 5% 이렇게 수익이 났었을 때 좀 그러니까 또 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치고 못 갔기 때문에 이때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했더라면 지금 좀 더 편안한 매매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하고 지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오를 자리가 아니고 또 밀리는데 끝까지 뭐 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야 계좌를 통해서 몸소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고 뭐 그야말로 몸으로 다 이것을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라 참 뭐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월이 끝나가는 마당에 어떻게 이 월봉을 마감 처리를 하게 될지 그거는 뭐 남은 이틀에 조금 더 일말의 희망을 좀 더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뭐 거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모관 서울에서 엄청나게 팔아댔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투자자 추이를 보면 외국인에서 마이너스 180만 주나 되는 물량 폭탄이 나왔고 프로그램에서도 마이너스 170만 주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찌됐든 개인이 다 이제 매수를 받아내면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공매도 이 신라젠은 프로그램 매수 매도 뭐 이런 부분하고 이 공매도에 대한 대차 상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MSCI 이 리밸런싱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또 그야말로 이제 나름 이것도 악재라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 요 며칠 상황 동안은 상환하는 수량이 확실하게 적어지고 대신에 공매도 수량이 굉장히 급증을 한 상황이라 참 어떻게 보면 약간 비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HLB도 그러했듯이 신라젠도 어떻게 보면 또 이 파이프라인이 다른 종목과 다르게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평가, 블랙록 등 뭐 이런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국리도 분명 물밑 작업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가되 사실은 뭐 나노메딕스 그렇고 신라젠도 그렇고 이 비중 조절을 좀 변경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며칠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12월인데 12월이 돼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마냥 이렇게 계속해서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참, 뭐,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비중을 조절해서 자금을 만든 다음에 좀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도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깐 종합 차트를 보면, 뭐, 나노메딕스는 코스피고, 신라젠은 코스닥이긴 하지만, 뭐, 코스닥 보다도 일단 코스피에 대한 어떤 흐름적인 느낌이 일봉은 이런 상황이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지난주에 굉장히 세게 지수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없는 것은 아니라서 물론 이제 그러려면 월봉이 조금 굉장히 대롱대롱 위태롭기는 하지만 굉장히 한 두 번에 걸쳐서 작년 10월에도 있었고 이번 여름도 그렇고 큰 충격이 있어서 어렵게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수에 대한 흐름이 내년 뭐 상반기까지 놓고 본다면 더 훨씬 좋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내년 상반기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남은 이런 상황에서 당장 뭐 내일 흐름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12월 뭐 내년 1월 이렇게까지 참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는 아직까지 뭐 희망을 저버리기에는 뭐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나름 뭐 181선, 뭐 21선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완전히 확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수에도 좀 유념을 하면서 개별 종목의 매매를 하는데 참고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도 나노메덱스와 신라젠에 대한 말씀만 드리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물론 이제 제가 보유 중인 나노메덱스와 신라젠에 대한 말씀도 같이 드리겠지만 그날 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상한가를 친 종목들 이런 시장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도 함께 좀 다뤄보는 영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좋은 댓글,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계좌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 뭐 저 말고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암울한 상황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힘내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